근데 이 브랜딩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든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란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필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 들어서 브랜딩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좀 듣고 있는데, 초보 창업자들은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죠.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딩은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초보들의 착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브랜딩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보들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브랜딩을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겁을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여기가 브랜딩이 잘 된 가게입니다 막 또 가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브랜딩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그럼 좌절을 또 해요. 아, 저 사람은 좀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저렇게 꾸미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까. 뭔가 대단한 전문가들하고 같이 꾸몄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랑은 좀 다른 세계야 이러면서 또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심지어는 아직 창업을 하지 않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조차 내 가게가 지금 난파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늘에서 구세주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건지, 본인 스스로 내 매장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가라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면 진짜 브랜딩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어느 가게에 지금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기 보고 있으니까 저 부분이 좀 거슬려. 공사 마감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보이고 뭔가 좀 그래. 그러면 따로 페인트 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화분으로 좀 가려놓자. 근데 여기 화분 놓으면은 저쪽도 좀 휑해 보일 테니까 저기도 같이 밸런스 있게 놔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기 창가 자리가 저녁에는 되게 좋긴 한데 햇빛이 심하네. 그럼 커튼을 달아야 되나? 블라인드로 해야 되나? 테이블 색깔도 나무 색깔이니까 블라인드로 이 공간만 좀 약간 다른 느낌을 주자. 아니면은 조명이 너무 세니까 조도를 좀 내리자. 근데 여기가 좀 조명이 필요한데 전기공사까지 하려면 돈이 드니까 쿠팡으로 스탠드 조명을 좀 사가지고 여기다 두면은 좀 테이블이 좀 더 이쁘게 만들 것 같아. 그럼 따뜻한 느낌으로 조도를 좀 내렸는데 콘크리트 보이는 게 차가워 보이니까 액자를 하나 사서 밑에다 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공간에 대한 브랜딩, VMD라고 하는 비주얼적으로 하는 그런 브랜딩의 영역들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걸리는 거지, 실제 화분값이 얼마가 될 거고 무슨 커튼값이 얼마 될 거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브랜딩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들이 뭔가 마법처럼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그 고객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나온 그 결과물들을 그렇게 장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일 뿐인 거라는 거죠. 가령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인테리어도 잘 꾸며놨는데 고객 입장에서 지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저씨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고 있네. 아니면은 이쁘지도 않는 그 더러운 차들이 되게 난잡하게 주차가 돼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인테리어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아웃테리어 브랜딩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테라스 공간이 있어. 그럼 테라스 공간에 사람을 앉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창밖에 앉아. 근데 지저분한 아저씨들 담배 피고 공간에 지금 차들이 막 서 있어. 밖에 바라봐야 뷰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럼 사실상 그런 것들이 안 보이게 바깥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어 놓는다든지 돌을 놓는다든지 물레방아를 뭐 놔가지고 약간의 뷰를 인공소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창밖을 보면은 싫으니까 거기 앉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저기 막 물레방아도 있어.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거기 앉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간에서 같이 음식하고 찍어가지고 여기 이쁜 나무들이 있는 거 같이 찍어가지고 하면 사진 찍을 또 이뻐. 그럼 그때 같이 먹었던 음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때 음식 맛있었어, 좋았어, 이런 식의 고객 경험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돌이나 나무, 물레방아 뭐 이런 게 돈이 드는 구간이 또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내 예산이 지금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되게 비싼 제주도에 있는 돌이나 이런 것들, 비싼 나무 이런 거 못 사겠죠. 그러면 돌 모형을 갖춘 플라스틱을 쿠팡이든 다이소든 해외 직구든 내 예산에 맞춰 주문을 하고, 나무 같은 것도 직접 발품 팔아서 고속터미널을 가든지 하와이 단지를 가든지 아니면 중국 테무나 알리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주문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착하면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설치하기까지 엄청 그 공간에 앉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상상하고 내 예산에 맞춰서 물건을 고르고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상한 게 와가지고 또 다시 반품시키고 또 다시 주문하고
그걸 설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이상해. 그럼 또 다른 설치물들도 찾아보고 다른 매장들은 어떻게 했나 인터넷도 찾아보고 잡지책도 찾아보고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한 브랜딩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뉴 브랜딩은 뭐예요? 단순히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일지도 중요하잖아요. 뭐 테이블 색깔, 접시 색깔, 그리고 테이블 크기에 맞춰서 접시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죠. 레스토랑이나 일반 밥집 계열이냐 아니면 여기는 술집이라서 안주를 담는 그릇이냐 이거에 따라서 테이블 위에 여백 개 정도 이런 것도 달라야 되고 시그니처 메뉴나 뭐 사이드 메뉴가 조화를 이뤘을 때 같이 뭉쳐졌을 때 보여지는 모습도 신경 써야 됩니다. 시각적인 매력도 중요하지만 가격으로서의 매력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메뉴들의 원가율도 중요하고 일괄적인 원가율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력으로 미는 제품에 대한 힘을 얼마나 주고 그 원가는 어떻게 되는데 사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원가율로다가 그걸 콜라보를 했을 때 합계적으로 어떤 원가율이 나오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장사를 하는 사람도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조리를 하기 위해서 매출 대비했을 때 몇 명이 살 수 있는 동선으로 잡아놓냐 그거에 따라서도 메뉴를 먼저 이렇게 전철을 해놔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해도 되느냐 아니면 가공품을 사서 그걸 집어넣어서 해야 되느냐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접시 살 때 돈 필요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테이블이나 의자 살 때 돈 필요하겠죠. 근데 그 외적으로다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지 무작정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디자인 브랜딩은 뭘까요? 가령 예를 들자고 내가 지금 화장실 가려고 해요. 근데 화장실 갈 때 키를 가져가려고 딱 키를 꼽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왼쪽 화장실 가라고 하고 매직으로 써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키를 가지고 가는 마음서부터 왠지 이 화장실이 좀 더러울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가리키는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신경 썼다는 느낌으로다가 디자인이 된 사인물을 붙여놔야죠. 화장실 문 색깔과 그 화장실 남자 여자 디자인도 그 매장에 맞게 부착이 돼야지 그 화장실 문을 열 때도 좀 편안하게 문을 열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매장 안에서 보는 그 도화지 같은 인테리어에 기물과 기자재, 가구, 그릇, 접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첨가돼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인공적인 그 디자인 사인물, 활자가 들어가고 도형이 들어가고 그림이 들어간 그 모든 고객 접점 매체가 이게 다 디자인인 거예요. 간판은 물론이고 메뉴판, 그 디자인이 들어간 사인물, 그런 메뉴판에 그 메뉴 그 음식 사진에 담겨있는 그 글자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리고 디자인이 입혀져 가지고 나온 고객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만한 뭐 그리팅 카드라든지 그 디자인이 들어간 어서 오십시오 뭐 팻말이라든지 활자가 들어간 도형들이 들어간 그림이 들어간 그 모든 디자인들이 디자인 브랜딩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출력해주는 간판 업체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간판 업체는 그야말로 간판을 출력하는 데잖아요. 물론 간판 제작한 그런 거리들이 많으니까 대충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와도 직접 달아매면 이상할 수도 있고 단순히 크기를 축소하고 확대한다고 그 매장에 맞게끔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시간과 정성인 거죠. 역설적이게도 되게 오래 장사한 집들 있잖아요. 우리가 노포라고 불리는데 그 노포라고 불리는 그 사장님들 처음에는 아무런 브랜딩에 대한 개념도 없이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오래된 매장 주인분들. 근데 그분들 지금도 계속 뭘 보완하려고 합니다. 청소나 위생 뭐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오래 묵혀야 하고 죽어라고 지켜야 될 거는 지키면서 하지만 그 주인분이 사소할지라도 양배추 샐러드 접시를 시장에서 새로운 걸로 사와서 바꾸기도 하고 김치 그릇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메뉴 만든 찌개 올릴 자리가 없네. 그럼 김치랑 단무지 짠지를 같이 놓을 수 있는 3단 합체 접시로 바꾸기도 하고 휴지거리를 목걸이를 휘게 만들어 걸어매기도 하고 오래된 화장실 냄새 없애려고 상초도 놓고 여자들 오줌 싸는 소리도 좀 들리지 않게 하려고 뭐 라디오도 틀어 놓는다든지 이런 게 다 브랜딩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즘 브랜딩 말고도 마케팅 해야 된다는 얘기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마케팅을 무조건 해야 된대 요즘.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마케팅 한다고 지금 그 가게가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케팅을 하기 전에 브랜딩을 먼저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 브랜딩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든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브랜딩하고 마케팅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이게 창업을 해서 뭘 하든 생존을 하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학교 때 엄청 못생긴 애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애들 한둘씩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못생긴 애는 못생겼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남들보다 많이 더 씻어요. 그리고 양치질도 3번씩 해.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버렸어. 위생과 깨끗이 씻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때 들어서는 엄마 용돈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막 해. 그래가지고 돈을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눈을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지금 이쁘게 만들었어. 자 이제 깨끗하게 씻는 게 습관화가 됐고 기분 좋은 향수까지 뿌렸어. 근데 눈까지 이뻐졌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마스크 정도만 쓰면은 일단은 대충 볼만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치자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 못생긴 얼굴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학벌이라고 하는 무기까지 장착했다고 치자고요. 자,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브랜딩을 했어요. 근데 20살이 됐어. 그럼 뷰티 잡지를 그때부터 구독하기 시작해. 화장법을 배워. 피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배우고, 피부에 좋은 것만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머리 냄새 좋게 엘라스틴 샴푸 막 이런 것도 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으로다가 내 체형에 맞는 또 옷을 또 입고, 그런 노력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25살이 됐다고 치자고요. 여기까지가 브랜딩이에요. 그 다음은 내 얼굴이나 내 모습을 사진을 좀 잘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막 올렸고, 아니면은 진짜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네, 그럼 결혼정보 업체 듀오에다가 올렸다고 치자고요. 이게 마케팅인 거예요. 지금 나를 알리려고 인스타그램에다 내가 사진 찍고 내가 입은 옷도 보고 내 라이프 스타일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라든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신랑감들한테 내 스펙과 내 얼굴 사진을 이렇게 쫙 뿌렸어. 이게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이래야 최고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래야 걔가 인기가 좋은 그 신랑감이든 신부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정쩡한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때도 보면 이게 이쁜 것도 아니고 안 이쁜 것도 아니야. 딱히 막 못생겼다는 말을 듣는 것도 아닌데 잘생기고 이쁘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었어. 근데 어쨌든 어정쩡하지만 좀 멀쩡하게 살았어. 근데 자기를 브랜딩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나 원래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시점에 어떤 곳에서 갑자기 사진을 내래. 그러면 여태까지 뭐 사진을 찍어본 적도 없고 그냥 사진 직접 찍으러 다닐 일 없으니까 어디 주섬주섬 보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사진이 있어. 그럼 그 중학교 졸업사진 지금 세상에 유출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브랜딩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가게를 무슨 마케팅 업체에 맡겨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유출된 가게들, 그렇게 마케팅한 사람들의 최후가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나중에 그걸 보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죠. 얼굴을 보면 오히려 더 싫어져. 그 가게를 안 봤을 때 한번 가볼까 하다가 그 가게 상태들 퍼진 걸 보면 더 가기 싫어. 그때서야 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직접 실물로 보면 달라요. 저 사진이 이상한 거예요. 마구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해도 이미 세상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에 퍼진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영상들 이런 것들은 회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마케팅 회사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 마케팅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죠? 마케팅 회사는 황당하고 억울하죠. 네가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 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알렸어. 내가 네 얼굴을 일면에 뜨게 한 거 못 봤어? 그렇게 그 둘의 관계는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케이, 좋아. 창풀지기 당신이 하는 말 뭔지 알겠어. 그래도 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예쁜 화분 가져다 놓으라는데 어떤 게 이쁜 화분인지도 모르겠고, 까만색을 사라는데 까만색 종류도 여러 개고 가격 차이도 있고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간과 정성을 쏟는 건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계속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도 못 잡겠어. 그럴 때 브랜딩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압축해서 하는 사람들, 그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지금 동대문 평화시장을 처음 갔는데 처음부터 어떤 걸 입을 줄도 모르는 상태. 그럼 그때는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들을 섭외해야죠. 그걸 혼자서 하는 브랜딩 전문가가 있을 거고 그걸 팀으로 하는 브랜딩 팀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과 정성을 상쇄할 만한 비용을 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팀들은 견적들이 너무 천차만별이죠. 아니 똑같이 라면을 끓여도 이연복 셰프가 끓이는 라면하고 내가 끓이는 라면하고 이게 라면 끓이는 방법 가르쳐주는 게 이게 가격이 같습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그 경력에 따라서, 아니면 디자이너의 몸값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팀들 요즘은 상가 말고 아파트 그렇게 꾸며주는 것만 해도 진짜 수천만 원씩 받고 하고, 제대로 된 브랜딩 만드는 거 견적 내면 억대가 뭐예요? 그 이상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력 있는 부자들이나 실력 있는 고수들은 그런 돈을 안 아끼죠. 나의 시간과 정성을 지금 줄여주고 확실하게 시행착오를 줄여주니까 오히려 점점 더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돈을 안 아껴. 그 무형의 가치에 대한 지불하는 걸 안 아끼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또 초보들은 그들의 시간의 가치와 나의 시간의 가치를 또 혼동을 합니다. 알바 시급 10,000원 줄 줄은 아는데 그 사람들 몸값을 시급을 1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은 내가 해야 될 정성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해야 될 능력이 없으면 사실 어딘가에 또 사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브랜딩 할 게 아니면 소박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헐값에 나온 그런 매장을 차라리 인수를 하세요. 순댓국집 망했든 해장국집 망했든 그런 것도 인수하면 얼추 그 전에 뭐 해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저기 지저분하다, 저걸 좀 바꿔주고, 테이블이 오래됐다, 그것 좀 바꿔주고, 화분도 놓자, 앞에 이런 것들도 하자. 영서부터는 못하지만 조금 되어 있는 거는 소박하게 나면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노포 사장님들도 하나씩 바꿔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차츰 이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첫 창업을 할 때는 나 혼자 높은 매출 말고 낮은 매출이라도 낮은 원가랑 낮은 인건비로다가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버틸 만한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 들여
시간이라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내 몸뚱이로 정상하면서 내 몸뚱이로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남들이 해놓은 게 어떤 건지 보이게 돼요. 안목이 높아져. 저렇게 했구나 저 사람은. 이게 집에서 요리 오래 한 가정주부들도 유튜브 보면은 아, 이 셰프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지, 이런 것처럼 매장 운영이나 매장 브랜딩도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꾸몄든 소박하게 꾸몄든 그거는 생각과 고민은 똑같아도 예산의 문제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다른 건 아니니까 말이죠. 이 브랜딩이라는 건 희소성이 사라지면 또 아무리 잘된 브랜딩이더라도 희석되었기 때문에 외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생명력이 엄청 짧아진 거예요. 오히려 브랜드 증가율이 지금 가맹점 증가율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라고 하신다면 제가 얘기한 브랜딩과 마케팅의 개념에 대한 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돈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을 하고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브랜딩 과정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칠 때 동안은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장사를 해야겠죠. 그 과정을 꼭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케팅을 시원하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브랜딩을 안 해보고 브랜딩하는 과정을 내가 안 겪어보고 그냥 남이 해준 걸 뚝딱뚝딱 했으니까 너 여기서 일해, 이런 식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반드시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질 거니까 꼭 이 부분 생각하셔서 돈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원리를 좀 아시고 창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